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 골든픽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포트가 골든픽이다 보니 황금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금 투자 생소하셨다면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금 투자의 세계에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부터 어떤 식으로 금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금 투자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 투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사실은 낯선 주제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안정성을 위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투자했지만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진정한 안전자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시장에 대한 부분, 우려감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다시금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금에 대한 시선은 아직까지는 좀 차갑기만 합니다. 다양한 투자자산군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반사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줍줍하신다면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는 항상 얘기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대공황에 대한 부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시장이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대안 투자로 각광받는 게 금 투자입니다. 그럼 이제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KRX를 통한 금 거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제가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골드 뱅킹이라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금 통장에 대한 개설 문의를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골드 뱅킹은 조금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1g씩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수수료나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부류인 금 펀드도 사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금 펀드에 대한 상품을 매수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고 간단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투자하는 대상이 금을 캐는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나 보수에 대한 부분이 펀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보다 그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상이한 수익을 가져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펀드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ETF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ETF도 장점이 이제 주식처럼 매수 매도가 가능한 부분과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위든 아래든 상방과 하방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 가신다면 조금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 ETF가 좋은 부분은 연금 계좌 쪽에 연계돼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는 코덱스 골드 선물,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각각 그 이름의 차이는 사실은 운용하는 증권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연금 계좌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거래소 KRX 금 현물 투자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금 투자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인들에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는 금 현물 투자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 현물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금 실물 거래 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골드바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조금 좀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사실 KRX 금 시장이 생겼던 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g 정도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실제로 가셔서 이제 실물을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실물로 받아보시면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안내해 드린 것 같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 기타 시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한금투에서 체크한 부분인데 기타 시장의 금 현물 주문 혹은 다른 이제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 투자 자산이나 아니면 금 현물 투자라고 메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그 해당 계좌는 금 현물 계좌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금을 매수, 매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금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수를 모아둔다,
여러분들이 일정한 투자 자산을 금에 한번 투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금 현물 투자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시고 만드실 경우에는 그 계좌로는 주식이 매수 매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현물 투자를 가능한 증권사는 아시다시피 대다수 증권사가 있는데 미래에셋 투자증권이나 NH, 유안타, 한국투자, 삼성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 접근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활용하신다면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간편한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요. 금을 갖고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자신감이 정말 올라갈 거라 생각되고 있고 시장의 위험에 맞서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의 헤지 차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금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 거장은 일정 부분의 자산 중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말 강조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뒤를 대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가 상승은 사실 금값 상승과도 귀결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연금 계좌나 트레이딩이 아닐 경우에는 KRX 이용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금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금 투자를 통해서 자산군을 불려나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좌 속에서 황금을 하나씩 키워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골든픽 최현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